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사국 출신 안태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통지서가 갑자기 날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날라왔을까요? 보통 부동산을 구매, 고액전세금 납부, 고액자산 취득 이런 경우에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분석을 하고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한 뒤 혐의 금액이 큰 분들에 대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신고된 소득이나 상속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자산에 비해 운용자금이 많거나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선정되는데요. 운용자금에는 부동산 취득, 주식 투자, 차량 취득, 보유예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50대 여성 개인사업자 A씨는 서초동의 30억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하였으나 기존 갖고 있던 주택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A씨는 신규주택 취득자금이 원천이 매우 부족하였고 부족한 자금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2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A씨는 저에게 의뢰를 하였고 저는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 논리를 보강하여 조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자금 흐름을 인정받아 10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었고 2억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금융자료를 철저히 준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저와 같은 신분 경험이 많은 베테랑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금융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경우. 보통 자금출처 조사는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정도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내역에서 불리한 내역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엮여 있으면 가족들에게도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 흐름을 증명하지 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통합조사까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조사관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간혹가다 본인의 자금 흐름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세무대리인 없이 혼자 직접 대응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잘못 쓰게 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과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팀도 사람이기 때문에 투명 없이 시간을 끌거나 대충 대응하는 경우 조사를 연장하거나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하거나 확대되는 경우 그 피해는 낙세자인 조사 대상자가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이런 실수만 피한다면 조사를 훨씬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를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3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과거의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조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3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관과의 대화는 대부분 세무대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전략을 잘 세워 체계적으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조사 결과를 대비해서 철저히 수명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를 통해 자금 흐름을 입증해야 조사관에서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고 불필요한 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많이 받는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조사팀으로서의 풍부한 조사 경험과 세무사로서의 다양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로 고민 중이시라면 바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